여러분 제가 어제 멀로 철화, 화이트팜 철화,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철화들 분갈이 하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정보들을 제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번복이 되죠. 그래서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매니아 분들은 아마 조금 귀담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이제 멀로 철화나 성형 철화나 이렇게 지금 가격이 높지 않았을 때, 뜨지 않았을 때 제가 이거를 좀 많이 키워봤었거든요. 판매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사실 다육이 밭에도 잘 커요. 그리고 밭에서 아이를 이렇게 밭에서 키우면은 훨씬 많이 크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멀로도 밭에다 하나 심어 놨는데 병 없이 잘 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다육이는요, 모든 식물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흙이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죠? 제일 문제는 뭐냐면 배수, 통풍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는 문제 있는 흙으로 심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멀로 철화 같은 경우에 제가 좀 개수가 좀 되거든요. 몇백 개가 되는데, 몇백 개인가는 안 쉬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백 개는 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제가 작년부터 모으기 시작했죠. 왜냐면 여러분, 매니아 분들께서는 사실 뭐 흔한 것도 하시지만 이제 매니아 분들은 또 남이 갖지 않은 거를 갖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이게 하나를 가지면 뭐가 하나가 딱 내가 마음에 들면 이걸 10개고 20개고 100개고 1000개고 갖고 싶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이 작년에 이제 금이 오래 갔어요. 사실 금이, 여러분, 금 시장이 되게 오래 갔어요. 창금도 마찬가지고 창금 시장이 상당히 오래 가고, 그 다음에 창이 여러분 아주 짧게 갔어요.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그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이 나중에 유행이 안 오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게 어떻게 갈 것인가는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르냐? 그거는 매니아분들이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매니아 물건들은 이렇게 바뀔 로테이션이 계속 됩니다. 근데 그 흐름은 상당히 빨라졌죠. 매니아분들이 예전에는 다 전국을 돌아다니셨어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라는 아주 그런 채널이 아주 발달돼 있고, 그 다음에 엑스플랜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정보의 흐름도 빨라졌고, 모든 시장의 이 다육이 시장의 변화도 아주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판단을 그랬습니다. 멀로 철화는 꾸준히 매니아분들이 좋아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멀로 철화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만원 좀 소품? 한 3, 4cm 정도 되는 거가 소비자가가 10,000원 정도 했던 게 지금 22,000원에서 25,000원 정도 하죠. 근데 제 생각은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최저가예요. 여러분, 그거는 최저가였어요, 사실은. 멀로가 10,000원, 뭐 이 정도면은 정말 싼 거예요, 여러분. 싼 거죠, 여러분. 한 이 정도보다 작은 사이즈가 10,000원 정도면 되게 소비자가가 10,000원이면 최저가라고 저는 본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멀로 철화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매니아 분들이 이거를 모으셔도 되는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흑배합에서도 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분나는 아이들이 특히 올 수 있는 병들이 세균성 질환, 곰팡이성 질환들이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잘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얘네들은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농장 같은 데서 이렇게 오면 특히 어떤 애들이 취약하냐면 이렇게 여러분 그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좀 이렇게 목질화가 아주 안 된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이 좀 취약해요. 물음병도 잘 올 수가 있고 세균 침투도 잘 될 수 있어서 뭐 잿빛곰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제가 오늘 왜 뭐를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분명히 얘는 곰팡이병이 왔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받았던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은 괜찮았는데 얘는 몽실몽실 여러분 여기 한 5-6개 정도가 곰팡이병이 있었어요. 곰팡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 겉에 곰팡이병은 여러분 이렇게 표가 나요. 이렇게 곰팡이가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생각을 해보고 제가 10년 넘게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게 원인이 뭘까? 그건 흙에 있었습니다. 흙에 있었습니다.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흙을 지금 밖에다 버렸어요. 왜냐면 저는 그런 흙이 있으면 여러분 여기에 두지 않아요. 그냥 밖에다 버려요. 자, 여러분 곰팡이병이 있거나 잿빛곰팡이가 만약에 발현이 되면 그 흙은 미련 없이 어떻게 한다 여러분? 밖에다 버리셔야 합니다. 원래는 그걸 낙엽 같은 것도 그렇고 다 태우라고 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장에서도 가장 멀리 있는 곳,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좀 집에서 떨어진 곳에다가 버리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요. 곰팡이나 잿빛 곰팡이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미리 예방을 하셔야지 얘네들이 뭐냐면은 많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덜하다는 걸 말씀드려요. 자, 분명히 저는 얘네들이 입고가 됐을 때 살균 살충제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발현이 어떻게 됐냐? 지금 보시면은 얘는 안 왔어요. 근데 이 화이트 팜도 이때 같이 온 아이들이 곰팡이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멀로철화도 마찬가지로 곰팡이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흙을 봤습니다. 흙이 뭐가 문제였냐? 여러분 산마사를 쓰든 펄라이트를 쓰든 상토를 쓰든 뭐 여러분 마사를 쓰든 여러분 뭐냐면은 배수예요. 배수, 통풍.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곰팡이병이 왔던 거예요. 그 흙을 봤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산마사고 마사고 아무것도 안 섞였어요. 그냥 펄라이트인데 제가 봐서는 흙이 우리가 상토만 이렇게 쓰기 때문에 딱 봤을 때 뭐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흙을 딱 봤을 때는 뭐냐면 상토만 심은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피트모스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뭐 조직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상토처럼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상토처럼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여기에 만약에 그 농장에서 여러분 만약 여기다가 이렇게 펄라이트를 좀 섞어줬더라면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다가 5대5 정도 들어갔더라면 만약에 상토가 오고 여러분 뭐냐면은 이 상토가 오고 펄라이트가 5였다. 여기에 여러분 자, 돈 생각 안 하고 마사를 섞었다. 이렇게 섞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배수가 잘 되잖아요. 통풍이 잘 되잖아요. 응? 그럼 뭐가 잘 안 와요? 곰팡이병, 잿빛곰팡이들이 잘 안 오죠. 저도 매장에 80평이 있지만 제가 철화도 엄청 많고요. 창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창과 철화는 잿빛곰팡이와 곰팡이들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다육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한 게 있는데요. 이거 또 보여드려야 하나? 진짜
이거 나중에 보여드리려겠는데. 그래. 아, 제가 이거 나중에 보여드리려겠네. 그래. 보여드리. 이거 지금 일단은 설명할게요. 이걸로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다가 내가 실험을 했어. 수국이 우리 저기 수국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산 게 저기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새끼를 따갖고 내가 삽목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 실험을 해서 이거 나중에 설명해 주려겠는데 해줄게요. 그런데 얘를 물꽂이를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상토에만 심어봤어. 녹아. 여러분. 그 다음에 얘를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자, 제라늄을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은 상토에 무비상토라는 거는 여러분 거의 피트모스 50, 그 다음에 펄라이트 50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무비상토를 안 쓰기 때문에 얘가 비료 성분이 약간 들어가 있잖아요, 상토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채상에 나중에 여러분 제라늄 설명할 때 채상으로 여러분들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요. 왜냐, 그거는 말해줄 수 있는 게, 제가 예전에 5년 전이죠? 제가 그 다육이 씨앗 뿌려갖고 해봤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했던 게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제라늄도 아마 덜 죽일 거예요. 상토로 심어도. 그렇지만 여러분 뭐냐면 상토만 하면 안 돼요. 곰팡이병 펴요. 왜냐? 내가 이거를 봤는데 여러분, 상토만 하면, 상토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피트모스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해봐요. 자, 피트모스? 그래요. 근데 피트모스만 하신다고 해서 글쎄 오히려 그게 100% 다 살까요? 저는 제가 그 다육이를 예전에 이제 씨앗도 해보고 이거를 저기를 해서 아는데, 오히려 여러분 만약에 무비상토든 아니면 상토를 쓰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배수가 중요해. 이거 배수 안 돼. 왜냐면 코코피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피트모스 이런 것 때문에 얘가 물을 머금고 있어. 그러면 얘가 습도가 너무 높을 때는 높잖아요. 그래 곰팡이병이 와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실 것 같으면, 자, 실험을 해봤다니까. 여기는 마사를 섞은겨.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어떻게 실험을 해봤냐면, 여기다가 여러분 상토에다가 그 마사 있잖아요. 아니, 이거 펄라이트, 얘를 많이 섞었어. 얘가 덜 죽어. 상토에다가 펄라이트를 많이 섞은 게 안 죽어. 왜냐면 얘가 돌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배수성을 좀 놓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여기다 마사를 좀 섞으면 다. 내가 이거를 이제 실험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채상의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나중에, 그거는 한꺼번에 더 실험을 해서 데이터는 나와 있는데, 나만의 데이터가 뭐 누구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씨앗 파종을 했었잖아요. 제가 다육이를. 그래서 저만의 그런 종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말해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혹시라도 제라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삽목하셔서, 이런 것들도 뭐냐면 아까운 게, 내가 손질하다가 이게 떨어져서, 여러분 이거를 제가 같은 경우는 한 6시간에서 하루를 말렸다가 어떻게 하냐면 얘를 저면 간수를 시켜버려. 저면 간수를 시켜, 얘를 하루 정도를. 그리고 빼갖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왜 하실 때 이렇게 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게 상토만 할 때는 너무 이렇게 튀어.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면 간수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훨씬 나요, 여러분. 물꽂이 같은 하는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뭐냐면, 곰팡이병이 올 수 있는 거는, 이게 삽목을 하셔갖고 얘네들 하는 거는 여러분 올 수가 있는데, 곰팡이가 무서운 게 뭐요?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그거는 나도 좀 소재거리가, 이야기거리가 있어야지. 최상의 그거는 있어. 내가 왜냐면 다육이 씨앗 파종을 해서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내가 나중에 알려줄 거고요. 오히려 제라늄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이거 하나 심고 두 개 심고 세 개 심고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많이 심어 봐봐. 얘도 다 괜찮아. 응? 뭐요? 뭐가 제일 중이야? 배수, 통풍, 배수, 통풍 되게끔 여러분 마사를 약간 섞으셔도 되고, 왜냐면 이게 비싸니까 잘 안 하시는 건데요. 마사를 좀 섞으면 좋아요. 배수성, 통풍이 잘 되니까 안 죽는단 말이야. 덜 죽어. 응? 그렇기 때문에 피트모스가 됐든 여러분 상토가 됐든 무비 상토가 됐든 여러분이 삽목을 하시고 이럴 때에는 뭐를 섞는다? 마사를 약간 섞고 펄라이트를 섞어주는 게 낫다. 그러면 여러분 뭐해? 배수가 잘 되고 통풍이 잘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덜 죽지. 내가 실험해봤어. 에휴. 하여튼 나중에 이거는 이제 자세하게 또 알려줄게요. 이제 그렇고, 아이고. 자, 이제 다육이 설명할게요, 여러분. 자, 이거는 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리고서 이거를 밖에다 놨는데 입고가 돼서 밖에다 놨었어요. 근데 비를 맞았지요. 맞았는데 거기에는 어떤 뭐냐면은 상토라는 부분과 이렇게 만약에 상토가 있었다면 여기에 펄라이트를 첨가하지 않으셨었습니다. 제가 흙을 분석을 했어요. 이게 펄라이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펄라이트를 첨가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심으셨어요. 코코피들은 아닌 것 같았어요. 이 뭐냐면 상토에 이 상토만 심으셨어. 그래갖고 그 자체가 지금 이 멀로가 문제가 왔어요. 그건 뭐였을까요? 배수가 안 좋았던 거예요. 통풍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곰팡이병이 왔죠. 비가 대전이 한 이틀인가 아주 흠뻑 맞았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멀로 철화가 지금 많은데 다 괜찮은데 이렇게 이번에 입고된 애들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흙을 분석해보니 어떻다? 여기에 이 상토라는 부분만 넣고 심었고 여기에 펄라이트를 첨가한다던가 여기에 마사를 첨가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런 상토만 심으셨어. 그럼 어떻게 돼? 그게 뭐 이제 성장의 목적으로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매장에 오거나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농장은 당연히 성장의 목적으로 키우시죠. 그리고 거의가 저면관수를 하기 때문에 두상관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어찌 보면 그게 그 곰팡이병에 자유로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냐면 저도 야생화나 작년하고 틀리게 야생화나 아니면 제라늄 같은 거 저면관수를 하잖아요. 곰팡이병이 확실히 안 와요. 근데 우리 매장은 두상관수를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빗물을 맞추니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상토만 썼을 때는 여러분 배수성이 안 좋아서 어떻게 돼요? 곰팡이병이 오더라고요.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봐갖고 곰팡이가 피어 올리는 게 보여요. 한쪽이 물러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는 무조건 애를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다 그 작업을 한 건데요. 이거를 잎을 다 떼셔야 합니다. 그쪽 부분에 잎을 이렇게 지금 저는 다 뗐지요 여기를. 그리고 이거는 입고지 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버려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를 다 정리를 해서 지금 제가 다 떼준 거예요. 다 떼주고 어떻게 하냐면 말려야 돼. 약을 주는 게 아니고 말려야 돼 여러분. 곰팡이는 뭐에 약해? 햇빛, 바람, 통풍 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지에 햇빛이 강광이 아닌 얘가 이제 노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하고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지 않고 차광이 돼 있는 햇빛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곳에서 오늘 하루 종일 어제부터 밤부터 말렸어요. 자 말리고 제가 한 며칠을 말릴 거예요. 말린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냐,
얘네들 어떡하냐? 그 다음에 살균 살충제를 한번 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저기 통에다 해놓고서는 이렇게 하나씩 담그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조로로 한번 쫙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말렸다가 심으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곰팡이병이 퍼지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이게 만약에 얘가 여기로 만약에 그 심해 갖고 2차적인 감염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얘기 있잖아. 입을 때도 안 돼. 응. 안 되는데 얘는 2차 감염은 안 됐어. 그냥 곰팡이만 약간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쪽에 그 침투가 안 되고 뭐냐면 그 예방 차원에서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거를 뭐 치료제까지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만약에 더 침투가 됐으면 물음병이 오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농장 흙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쓰는 흙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장에서는 성장의 목적으로 쓰십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거는 성장의 목적으로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매니아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특히 멀로철하나 뭐 만약에 뭐 성형철하나 아니면은 라우이라든지 이렇게 콜로라타 뭐 이런 것처럼 분이 나는 아이들은 여러분 흙을 잘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 한번 제가 닦고 올게요. 왜냐면 얘를 만졌기 때문에 얘를 만지기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만지고 나서 다른 식물을 만지시면 안 돼요. 곰팡이병이나 뭐 세균성 질환 같은 경우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지금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손 한번 닦고 올게요. 왜냐면 이거를 만졌는데 얘를 만지면 안 돼요. 어쩌 뭐 그냥 실명인 게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이건 놔. 자 설명을 해드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돌림판이 어디 갔냐? 여기 있다. 보시면 이런 거는 그래도 괜찮아. 내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게 문제가 됐던 거는 그냥 상토만 쓰신 것 같아. 성장이 잘 되거든 상토가. 근데 문제는 이거를 여러분 흙을 바꿔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곰팡이 제빛 곰팡이 때문에 죽는 게 많이 나와요. 그게 언제 나오냐? 여름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흙을 바꿔주시는데 우리 같은 매장 같은 경우는 거의 여러분 마사를 쓰잖아요. 그게 배수 통풍이 좋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뭘로 쳐라 거의 많이 안 죽여요. 여러분 제 거 보셨잖아요. 저 뭘로 쳐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다 겨울 나고 여름 났던 애들이 많아요. 지금 이것도 보여드릴까? 이거부터 보여드려야겠다. 많으니까 손 닦고 왔으니까. 이게 작년 여름에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거 작년 여름에 제가 이 멀로 철화 같은 경우는 작년 여름에 제가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분갈이를 왜 안 했냐면 여기 농장 사장님께서는 멀로의 특징을 잘 아신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뭐 피트모스가 들어갔던 상토가 들어갔던 자 이거를 이렇게 하고 또 보여드려야겠구나. 이게 왜 흙을 잘 쓰셨냐면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멀로 쳐다가 일단 이렇게 설명해야겠구나. 얘가 우리 집에 와서 그래도 안 죽었던 이유는 피트모스가 됐든 상토가 됐든 그 농장 사장님께서는 뭐를 했냐 여기다가 사실 마사는 농장에서 못 써요. 우리는 그냥 좀 매니아 기질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마사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 마사가 비싸요. 근데 농장은 이게 좀 가격이 나가니까 못 쓰시죠. 그리고 농장은 빨리빨리 출하를 해야 되니까 머무는 시간이 우리보다 적기 때문에 마사를 쓰지 않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다 팔리나요? 안 팔리고 계속 있으니까 안 죽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좋은 흙을 쓰고 좋은 여러분 뭐냐면은 마사나 이렇게 비싼 걸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장님 거는 내가 안 죽어서 그냥 놔뒀었는데, 여기 사장님은 농장 사장님은 이 멀로의 특징을 잘 아신 거예요. 하나도 안 죽어요. 이 사장님이 쓰신 이 아이들은 하나도 죽은 게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제가 이거 작년 여름에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이제 분갈이를 하려고, 사실은 뭐 안 죽으니까 분석할 필요가 없었는데, 얘가 이제 이번에 입고된 애들이 이제 뭐냐면 곰팡이병이 왔으니까 뭐 근데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약을 치고 뭘 한다고 해도 기존에 있는 곰팡이들이 있었던 애들이 뭐 저기 한 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냥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런 아이들을 또 처치해서 또 약을 쳐주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100%는 아니다. 그래서 이 농장 사장님은 멀로를 잘 파악하신 거야. 뭐를 어떻게 파악을 하셨냐, 이 흙을 보면, 자 여러분, 산마사가 됐든 여러분 만약에 마사를 쓰든 아니면 어떤 거를 쓰든 간에 뭐냐 여러분, 절대 상토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게 왜냐, 피트모스라든지 뭐 이렇게 뭐냐면은 코코피트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뭐냐면 배수가 그렇게 용이하진 않아요. 그래서 배수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펄라이트를 섞는다든지,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마사를 섞는겨.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멀로가 여러분 덜 죽는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여기 사장님 거, 여기 농장 사장님 걸 보니까 현명하셨어. 왜냐, 내가 봤어. 얘가 왜 안 죽었을까. 농장은 거의 피트모를 쓰십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피트모스 같아요. 그런데 피트모스의 저거를 보완을 하신 거야. 멀로의 특징을 아셔서 여기 사장님은 펄라이트를 많이 섞으셨어요. 제가 봐서는 거의 5대5. 그러니까 뭐냐면 마사로 치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마사 5, 상토 5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사장님도 성장의 목적을 하셨지만 분명히 농장도 죽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농장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피트모스에다가, 이거 제가 보기엔 피트모스 같아요. 피트모스에다가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다 상토를 넣으신 거야. 아니 저기 펄라이트. 근데 이거를 봤을 때는 딱 여러분 육안으로 한번 보세요. 몇 대 몇? 5대5 정도 들어갔어.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안 죽은 거예요. 여름에 이 상품은 여러분 하나도 안 죽었어. 하나도 안 죽고 그대로 있어요. 이게 작년 여름에 정말 여러분 코딱지만하게 들어왔어. 요만했어. 1, 2, 3, 4, 한 4cm 요만했어. 지금 이만큼 큰 거야, 1년 안에.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도 안 죽었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트모스로 이거를 멀로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피트모스에다 뭐가 중요해? 마사를 좀 섞던지 아니면은 펄라이트를 섞는데 5대5야. 5대5 아니면 상토 5 마사 5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리고 마사 비율을 조금 높여도 되는데 덜 커요. 그래서 여기 농장 사장님은 되게 현명하셨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여러분, 이렇게 된 거는 뭐만 부족해? 영양만 부족하잖아. 영양을 더 좀 넣어주면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 피트모스라고 가정을 해보면 피트모스는 영양이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상토, 이게 뭐냐면 펄라이트도 영양이 없잖아요. 그럼 영양을 넣어주면 되죠. 농장은 분명히 아마 그 영양제를 쓰셨을 거예요. 왜냐면 알 비료가 없었으니까 썼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냐면은 저는 하나도 안 쓰고 지금 여기 노지에서 빗물만 살짝 한여름에도 맞았거든요. 하나도 안 죽고 잘 컸어요. 그래서 피트모스만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여러분 빗물로 키우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뭐냐면 펄라이트 5, 그 다음에 상토 5 이런 식으로 요 사장님처럼 하신다면 이것 또한 원로 철화가 죽지 않는 방법의 하나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빗물에서 어떤 성분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큰다. 큰다. 여러분. 자, 피트모스의 단점을 해결했던 거는 뭐였다? 펄라이트였다. 우리 매장은 여기에 뭐를 섞는다? 마사를 섞는다. 그러면 원로가 여름에 덜 죽는다. 안 죽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매장 사장님들은 더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겠죠. 그죠, 여러분? 나 중요한 거 알려주는 거야. 잘 들어요, 여러분. 멀로 철화는 꾸준히 갈 거예요. 매니아분들이 이걸 좋아하시고. 멀로는 제가 이거 안 뜰 때부터 제가 이거를 제가 예전에도 키워봤는데 매력 있어요. 한번 빠지면 못 헤어나와. 그리고 멀로천하는 은근히 곰팡이밭 잿빛 곰팡이 엄청 심해요, 여러분. 통풍 배수, 특히 배수 통풍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캠핑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 매장 이런 데서 키우시면 10중 8구 여름에 녹을 확률도 많아요. 일정량의 겨울에 아니 여름 겨울도 마찬가지지만 여름에 일조량이 약간 있어야 돼요. 없으면 곰팡이병에 노출이 더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열에 약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이제 그 코코피드 같은 경우도 좀 시원한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요 사장님 같은 경우는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얘네들을 살릴 수 있었던 방법은 여기다가 펄라이트를 넣으셔서 배수를 좋게 했다. 그래서 안 죽었다. 그리고 요거는 상토만 넣으신 것 같아. 이거를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절대 어떤 흙이든 간에 피토모드스든 상토든 여러분 어떤 좋은 흙도 녹소토 저곡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뭐 해야 한다? 모든 것들은 배수가 잘 되게 마사를 넣으시든 펄라이트 용량을 넣으시든 더 넣어서 최소한도 만약에 그 흙이 오라 하면 만약에 상토라든지 뭐 피트모스든 뭐가 됐든 간에 만약에 뭐 강모래든 뭐가 아니 그 뭐 영양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 하여간 흙들이 오라 한다면 여러분 펄라이트 5 아니면 마사 5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펄라이트 3 마사 펄라이트 3 그 다음에 마사 2 뭐 이런 식으로 하든 여러분 5대5를 맞춰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 한여름에도 멀로 철하든지 이런 모든 식물들이 견딜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고요. 여기 사장님도 이거 따르는 거예요. 여기하고 또 따르는 데야. 근데 여기도 한번 볼까요? 흙이 이거 보시면 여기는 뭐를 썼지? 얘는 무슨 모래 같은 걸 쓰셨어. 자, 이런 거 모래야. 이게 틀려. 거기에다가 피트모스일 가능성도 있고 여러분 뭐 상토일 수도 있어. 그거는 우리가 안 봤으니까 모르잖아. 흙을 분석을 해보니까. 근데 여기도 애가 안 죽어. 근데 그게 뭐냐, 여기도 사장님이 보시면 머리가 좋으신 거예요. 뭘로 키워보셨겠지. 거기다 어떻게 했어? 배수성을 좋게 하고 통풍을 좋게 해서 여러분 펄라이트를 많이 섞으셨어. 응? 흙을 넣든 뭐를 넣든 여기 사장님들은 이 멀로처럼 안 죽게끔 배수성이 좋고 통풍이 잘 되게끔 어떻게 했어? 펄라이트로 50%를 다 섞어버렸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사가 됐든 펄라이트가 됐든 어떤 흙을 쓰든 5대5 아니면 여러분 내 환경이 너무 안 좋아. 내 환경이 안 좋아. 그러면 여러분 마사의 비율과 아니면은 그 펄라이트의 비율을 더 높이셔야 돼. 만약에 상토로 기준을 하면 상토가 5 마사 5라고 치면 여러분 내 환경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은 마사 비율을 뭐 7 상토의 비율을 3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 멀로 철화를 지킬 수 있다는 거 제가 알려드리고요. 이게 습이 너무 많았을 경우에 곰팡이병이 지금 발현이 되니까 한번 잘 보세요. 하지만 이렇게 배수를 좋게 하신 농장 사장님들 흙들은 어떻게 된다? 없어요. 곰팡이병 없어요, 여러분. 이거
똑같이 비 맞았어. 밖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다 비 맞았는데 얘네들은 아무 이상이 없어. 그리고 다른 것도 뭘로처럼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번에 이거 입고된 거만 그래. 이번에 이거 입고된 요거 얘네들하고 지금 보시면 이 뭘로 철화만 그랬는데 분석을 해보니 뭐가 있었다. 흙에 있었다. 그 흙은 이제까지 설명했죠, 여러분. 이제 머리 아프다,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로 철화를 잘 지키는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흙 배합을 그렇게 한번 해봐요. 이제 좀 쉬어갔어, 힘들어. 아, 쉬지도 못해, 여러분. 나 좀 적심을 아까 하다 말고 가갖고 밭에 적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또 정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어쨌거나 지금 이제 분갈이를 많이 하세요. 그러셔서 여러분들이 뭘로 철화를 많이 키워 놓으시면 아마 매장에서도 도움이 되실 거. 왜냐, 여름에 뭘로 철화 또 죽거든. 그러면 매니아분들은 뭘로 많이 찾으셔요. 아니면 말고, 아니면 뭐 갖고 있어야지 어떻게. 여러분 어쨌거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저는 조금 있다가 조금 한 10분 20분 쉬었다가 적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진짜 알려드릴 거 너무 많네. 그래요, 여러분.